안녕하세요. 교과서엔 없는 사이카 부도입니다. 도쿄타워에 올라가면 도쿄의 360도 전망을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장 근사한 전망을 보려면 최상층 데크에 올라가야 합니다. 아찔한 250m 높이에 마련된 이 전망대는 발 아래 대도시의 시원한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며 전망대에 오르면 도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서쪽의 후지산, 북쪽의 스쿠바산, 남쪽의 요코하마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몰에는 도시 야경의 멋진 전망을 타워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도쿄 관광에서 반드시 구경 가는 곳 중 하나인 도쿄 타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대한 도시의 마천루 위에 우뚝 높이 서 있는 상징적인 도쿄타워는 1958년에 지어졌습니다. 1953년 일본의 국영방송인 NHK가 설립됩니다. 그러면서 도쿄에 대형 방송 송시탑이 필요했습니다. 높이 333m로 준공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독립식 타워였습니다. 도쿄 스카이트리에게 2010년 1위 자리를 넘겨줄 때까지 50년 동안 일본에서 가장 높은 인공물 구조로서 그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쿄타워는 일본 건축가 나이토가 디자인했습니다. 나이토는 1950년대에만 도쿄타워를 포함하여 4개의 다른 타워를 설계했습니다. 도쿄타워를 볼 때 에펠탑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사실 에펠탑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두 타워는 서로 닮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에펠탑을 기본으로 해서 제작된 도쿄타워는 에펠탑 설계를 기반으로 약 2년간의 공사 끝에 1958년에 완공되었습니다. 333m 높이로 에펠탑보다 불과 3m 높습니다. 에펠탑은 330m이므로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한 높이이지만 무게는 차이가 좀 납니다. 도쿄타워는 에펠탑에 비해 무게가 절반에 불과합니다. 도쿄타워는 더 가벼우면서 더 강한 소재의 강철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기본적으로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더 튼튼한 구조와 내진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 도쿄타워는 80m 너비의 폭이 넓게 설계되었으며 파리의 에펠탑은 120m의 폭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적은 강철만으로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쿄타워가 지어진 이유는 또한 50년 전의 에펠탑과는 다릅니다. 도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라디오 산업을 위해 도쿄타워가 건설된 것입니다. 하지만 라디오 기술이 존재하기 전에 지어진 에펠탑은 프랑스 혁명 이후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세계 박람회 입구에 아치 형태로 만들어진 전시물이었습니다. 도쿄타워의 건축업체 또한 일본이 세계 경제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원했고, 마침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58년에 지어진 도쿄타워는 일본이 전후에 다시 우세한 영향력을 되찾았다는 중대한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도쿄타워는 다른 엠파이어 빌딩처럼 청동빛깔을 가지고는 있지만 적색과 백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 특유의 도색은 일본의 항공법에 의한 것입니다. 1986년 전까지는 적색과 백색의 비율이 1대1 등분이었는데 1986년부터 항공법 개정으로 적색과 백색의 비율이 7등분으로 바뀌었고, 적색 부분이 더 많도록 도색했습니다. 전망대 또한 1998년에 적색에서 백색으로 도색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도쿄타워 사진을 보면 현재와 미묘하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5년마다 페인트 칠을 새로 해주어서 다음 코트는 내년에 적용될 것입니다. 조명은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조명으로 아름답게 조명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아늑한 조명으로 바뀝니다. 도쿄타워가 세워진 이유는 송신탑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민간 자본이 투입된 것입니다. 오사카의 신문왕이자 산케이 신문의 사장이었던 마에다 히사키치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원래는 380m 정도의 높이로 지어야 전파가 도쿄 전역을 커버할 수 있었는데, 너무 높게 지으면 철탑이 흔들려서 전파의 혼선이나 영상이 잘 안 나올까봐 333m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 일본이 7월부터 지상파 디지털 TV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현재 도쿄타워로는
방송 전파 수신 범위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스미다구에 새로운 전파탑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도쿄 스카이트리입니다. 도쿄 스카이트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방송으로 완전히 넘어간 지금은 일부 방송국만이 FM 전파를 도쿄타워에서 계속 통신하고 있습니다. 지상 150m 지점에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근사한 전망을 보려면 최상층 데크에 올라가야 합니다. 아찔한 250m 높이에 마련된 이 전망대는 발 아래 대도시의 시원한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며 전망대에 오르면 도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서쪽의 후지산, 북쪽의 스쿠바산, 남쪽의 요코하마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3일부로 특별 전망대가 탑 데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반면에 도쿄타워가 기본적으로 따라서 제작한 에펠탑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세인강변에 위치한 이 탑의 이름은 건축가 에펠의 이름을 딴 것으로 1889년 3월 31일에 준공해서 1889년 5월 6일에 개장했습니다. 300m라는 경이로운 높이를 달성하여 당시에는 크라이슬러 빌딩이 완공되기 전 1930년 이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었습니다. 약 169m의 구조물인 워싱턴 기념탑, 161m의 건축물인 올룸 대성당이 가장 높던 시절에 등장한 300m의 타워란 가히 경악할 만한 높이의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토록 인간의 구조물의 구조가 갑자기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철을 가지고도 고전적인 건물을 모방하기 바빴던 시대에 철골을 당당하게 드러낸 에펠탑의 위용은 마치 새로운 신건축의 시대를 선언하는 듯 하였으며 이는 에펠같이 토목 분야에서 활동했던 구조공학자들이 일반적인 건축가보다 산업시대의 새로운 재료들을 더 빠르게 활용했기에 가능했던 진보입니다. 그리고 50년 후 도쿄타워는 이 에펠타워의 기반으로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에펠탑은 에펠탑으로 불리고 도쿄타워는 도쿄타워가 더 익숙한데 예를 들어 프랑스를 블란서로 부르다가 바뀌듯이 에펠타워 도쿄탑이라 부르려니 어색하죠. 그래서 에펠탑은 에펠탑으로 도쿄타워는 도쿄타워로 부르고 있나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쿄타워와 에펠타워의 사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왜 사우디는 영토를 T자형으로 개발하고 있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